구독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퍼져라. 아니 웃기긴 한데 혹시 좀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학과 1학번 이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학번 영어영문학과 이윤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어문학과 19학번 4학년 김아림이라고 합니다. 중국학과는 중국어를 바탕으로 한 중국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중국어를 잘 아는 중국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비즈니스에서 활용하는 중국어 구사 능력과 중국에 대한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엄청난 메리트를 가진 중국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전공 서적이에요. 전공 서적을 많이 읽으라는 과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런 북커버를 구매해서 전공 서적을 따로 끼워 다니고 책갈피도 이렇게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전공 서적을 틈날 때마다 읽습니다. 물병 4층, 5층이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쵸? 너무 힘들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물병은 꼭 선크림. 요즘 햇빛이 너무 쨍쨍해가지고 아이패드랑 그냥 필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런 키보드를 이용해서 교수님 말씀 다 따라 적으시는 학우분들도 계시거든요. 1급부터 4급 단어를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보려고 가지고 다닙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뭘 했다, 언제 밥을 먹었고 언제 강의가 있고 뭐 과제 이런 거를 다 적어놓고 정리를 하는 편입니다. 그 양치 칫솔 치약 세트를 가지고 다니는데 좀 가방이 너무 무겁다 하면 그냥 가글로 대체하는 편이고요. 네, 이런 전공 서적 말고 다른 책을 정석학술 전공하듯이 읽는데 그때 에어팟 말고 이런 귀마개를 끼고 하면 더 집중이 잘 돼가지고 저희 중국학과는 3가지 학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어로 하오팅이라는 노래 듣기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중국 밴드 동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오팅에 계신 분들 노래 목소리가 아주 감미로워요. 다음은 인중국회라고 중국어 원어 연극 동아리가 있습니다. 중국어 원어 실력도 많이 늘 수 있고 선배들이 코칭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즐거운 학교 생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회라고 있는데요. 정경회는 중국 경제, 문화, 예술, 정치 다방면의 내용을 탐구해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는 동아리입니다. 학술 동아리여서 보다 중국에 심도 있게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학과의 진로 방향은 언어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엄청 다방면으로 취직을 하는 편입니다. 중국 학과가 중국어만을 배우는 게 아니고 중국학을 배우기 때문에 중국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고 나라도 다양하게 취직을 하는 편입니다. 대부분이 물류, 무역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보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시고 입학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입학하셔서 배우면 되니까 물론 중국어를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막 전부 다 잘해서 중국학과를 오는 게 아니고 배우려고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영어영문학과는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사고하고 토론하는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영어의 문법과 구조를 바탕으로 한 영어학, 그리고 영미 문학을 중심으로 배우는 영문학, 그리고 영미 문화를 배우는 학과입니다. 보통은 그냥 이런 가방을 많이 들고 다녀요. 노트북인데요. 영어를 써가지고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 같은 거를 항상 좀 지참하고 다니는 것이 필요해요. 실제로도 많이 들고 다니고요. 아이패드인데요. 일단 전공책이 2000페이지가 넘어가는 그런 두께의 아이들도 있고 일단 1000페이지가 기본으로 넘어가고 되게 백과사전처럼 좀 생겼어요. 뭐 아티클 아니면 뭐 약간 소논문 아니면 그냥 이 문학작품 텍스트 같은 걸 읽고 와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니다가는 좀 PDF를 이제 넣고 다니고요. 필기를 하고
이제 할 때 쓰기 위해서 아이패드가 꼭 필요하고 노트랑 볼펜 같은 거를 꼭 챙기고 다니거든요.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한 말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과제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뭔가를 필기할 때도 많이 씁니다. TMI인데 마이 멜로디예요. 귀엽죠? 비상 안경이에요. 난시가 있어가지고 고화질로 잘 듣기 위해서는 안경이 필요하더라고요. 아몬드 브리즈인데요. 이게 진짜 아니 웃기긴 한데 혹시 좀 그런가요? 제가 1교시가 3개가 있어요. 뇌도 안 돌아가고 너무 배고프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아몬드 브리즈를 들고 다녀요. 물병인데요. 이거 물병 생각보다 진짜 필요해서 왓츠인마이백에 꼭 들고 왔거든요. 그 영어 영문학과는 5호관 남쪽 4, 5층을 써요. 맨날 그 4, 5층을 이제 오르락 내리락 계단을 다니거든요. 너무 힘들고 목마르기 때문에 꼭 이제 물병을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물을 마십니다. 저희 영어 영문학과는 학회가 4개가 있어요. 기획부, 타임, 말, 그리고 라스 이렇게 4가지 학회가 있는데요. 기획부회 같은 경우에는 학과는 행사 같은 거를 기획을 하고 그리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학술제를 진행을 하는데요. 그거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기획부에 있거든요. 두 번째는 타임인데요. 타임은 학회 내에서 대주제와 소주제를 잡아서 이것을 영어로 발표를 하는 학회를 했습니다. 저번 2022년에는 Political of Correctness라는 이제 PC라는 것을 대주제로 해가지고 사회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인데요. Movie and Literature의 줄임말이거든요. 영화를 감상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학술제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라스인데요. 그 원어 연극 학회거든요. 스태프, 연출, 배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갖고 자체 제작으로 대본을 구성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연말에 극을 올리는 그런 학회입니다. 일단 문과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 부전공, 연계 전공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영어라는 세계 공용어를 쓰기 때문에 전공과 함께 하면 더욱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학과거든요. 보통은 마케팅, 경영, 콘텐츠, 미디어, 물류산업, 영어 영문학과의 진로 방향은요. 진짜 폭이 넓어요. 최근에 영어 영문학과가 영어학, 영문학, 그리고 영미 문화와 더불어서 미디어라는 과목을 새로 이제 개설을 하면서 좀 더 전공의 분야를 넓혀가고 있어요. 이제 미디어와 문화를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고 더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 문학들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디오니시아라는 학술제가 있는데요. 예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즐겼던 디오니소스의 느낌을 담아서 영어로 된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그 학회에서 연구하고 공부를 했던 걸 바탕으로 발표를 하고 즐기는 그런 학술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별한 점이 있다면 디오니시아이기 때문에 본관 대강당으로 오실 때 웰컴 드링크로 포도주스를 줍니다. 한국어문학과는 일단 국어국문학과 아니고 한국어문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의 어문 그리고 문학을 탐구하는 학과고요. 고전이랑 현대문학 그리고 어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인하대 한국어문학과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문학 중에서도 아동문학이 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트북이에요. 안에다가 까먹고 충전 안 하고 나올 때가 많아가지고 충전기 선을 들고 다니고 아이패드도 이렇게 케이스에 들고 다니는데 아이패드 이렇게 넣고 갑자기 타자 쳐야 되는 경우가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키보드 장만했고 또 역시나 충전기. 특정 어떤 교수님께서는 논문을 던져주세요. 논문을 토대로 수업을 하신다고 하고 PPT를 안 올려주세요. 그럴 때는 노트북으로 이제 계속 필기를 하고 PPT를 주시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한 주마다 약간 고전문학 작품이나 소설 같은 거를 읽어야 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그럴 때도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PDF로 해서 그냥 읽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학회가 1년에 한 번씩 학회지를 발간을 하는데요. 황토의 학회지를 들고 와봤는데요. 저희 학회에서 쓴 소설이에요.
보조 배터리, 필수품. 지갑은 꼭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에어팟. 근데 아까 마이 멜로디 꺼내주셨는데 저는 쿠로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스핀카스도 쿠로미를. 저희 한국어문학과는 6개의 학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크게 학술학회 그리고 비학술 학회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청아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청아 같은 경우는 시를 창작하고 비평하는 학회예요. 실제 시인분들이 저희 선배님들이라서 오셔서 시를 봐주시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시가 쓰면 좋을 것 같다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 그런 학회입니다. 두 번째로는 황토가 있는데요. 황토 같은 경우는 소설을 창작하고 비평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황토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학회지를 발간을 합니다. 그 학회지에 실릴 소설을 창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창작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화살롱이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문화살롱 같은 경우는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 쪽을 비평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또박이라고 있는데요. 또박이라는 학회는 저희 한국어문학과의 유일한 어학학회입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회라고 보시면 돼요. 어학이라고 하면 문법만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문법만 다루는 게 아니고 사투리도 어학이거든요. 그런 어학학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학술학회가 남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FC 공문이라고 저희 학과 축구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꽃내음이라고 있어요. 꽃내음 같은 경우는 저희 학과 어쿠스틱 밴드입니다. 제가 꽃내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다 같이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퍼져라 하면 꽃내음 해주시면 돼요. 아 퍼져라 꽃내음 저희 그거거든요. 꽃내음 이게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6개 학회가 있습니다. 일단은 대학원 진학해서 이제 더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시나 창작물 같은 거를 비평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예상하시듯 시인이거나 소설가가 되거나 아니면 희곡이나 이제 작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니면 이제 출판 업계로 나가시거나 기자가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솔직히 한국어문학과는 여러 방면으로 많이 뻗어나가는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어는 어디서 쓰니까요? 저희는 일단 1학년 때 학술답사라는 과목을 필수적으로 듣게 되는데요. 어학이나 문학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교수님들과 함께 그 지역에 직접 갑니다. 2박 3일 정도를 가는데 2박 3일 동안 거기 돌아다니면서 여기에 어떤 작가가 살았던 곳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19학번 새내기 때는 통영을 갔어요. 이 과목의 진짜 좋은 점 저희는 이 과목을 수강을 하면 졸업 논문을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졸업 토익만 제출을 하면 바로 졸업입니다. 제 가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필수템 뭔지 편해서 약간 이러고도 공부를 안 한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가방인 것 같고요. 저의 가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가볍지만 알차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만한 전공책을 종이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하나의 백팩에 내가 살기 편한 정도의 물건들만 딱딱딱 챙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제 가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보부상백입니다. 이게 사실 안에 더 들어있거든요. 여기만 봐도 이게 다 전공서적인 두꺼운 것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한국어문학과를 한마디로 하자면 한국어문학의 중심? 교수님들이 엄청 빵빵해요. 직접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아요. 교수님들 중에서 막 최연소로 비평가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고 연구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그래서 저희 과 재밌어요. 영어라는 언어를 믿고 넓게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학과 언어만을 전공하는 것보다 이제 역사, 희곡, 문화, 미디어 이런 것들이 넓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출발점으로도 삼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덤으로 영어라는 언어도 좀 빡세게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인하대학교 중국학과를 졸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 뛰어나신 교수님들 밑에서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게 계속 쌓이면서 중국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 같아요. 중국이 한국 주변국이다 보니까 여러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 이슈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훨씬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하대학교 중국학과가 여러분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니까 네, 중국학과 많이 사랑해주세요.